아마 제게 벌어졌던 일이 없었다면 이곳의 사연을 들으면서 비현실적이라 생각했을 텐데 저의 바로 옆에서 벌어졌던 일로 이 세상에 얼마나 황당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지 알게 되었죠. 그리고 가장 믿고 의지가 되어야 하는 가족 관계가 얼마나 유지하기 힘든지도 알게 됐었습니다. 처음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기엔 평범한 가정처럼 보이던 우리 가족의 모습이 가까이에서 그 실상을 알게 되자 얼마나 추악한지 알게 됐었거든요. 저에게 벌어졌던 일은 아니지만 제가 바로 옆에서 목격을 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사연을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평범하신 맞벌이 회사원이셨어요. 두 분 다 대학을 나오시고 꾸준히 사회생활을 하신 탓인지 부모님께선 제가 학교를 가기 전부터 제 학업에 관심이 참 많으셨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죠. 여러 번 이사를 다니며 전세살이를 할 정도로 저에게 공부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어릴 때는 번듯한 집 하나 없이 유목민 마냥 강남이란 곳을 돌아다녀야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만큼 학구열이 높은 지역에 있다 보니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뛰어노는 것보다는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게 당연했고 주변 친구들처럼 일찍이 학원을 다니게 되었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의 치열한 학업에 대한 경쟁 덕분인지 저도 학업의 중요성을 나이에 비해 빨리 깨닫게 되었고 공부에 집중하게 되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건지 살던 곳의 학업 분위기는 제게 아주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천재다 싶을 정도로 특출나게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학교를 다니는 12년 동안 성실하게 학교 생활에 참여했고 덕분에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물론 저와 부모님의 기대는 더 높은 곳에 있었지만 저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걸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들어가게 된 대학이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제 입시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알았기에 저는 합격을 하고도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대학 이후의 제 삶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더 이상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대학 입시까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제 스스로 진로를 찾고 노력해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저는 회계사란 직업을 목표로 2학년 때부터 집중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게 됐었습니다. 회계사 시험이 책상 앞에 엉덩이만 오래 붙여 있는다고 되는 시험도 아니었고 그 많은 세법들을 제 머리로 받아들여야 했기에 목표로 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매년 합격자들 수도 적었고 쉽지 않은 시험이었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됐었어요. 남자들보다 일찍이 사회 진출을 하는 여성이다 보니 대학을 졸업하고 빨리 취업을 하지 못하면 다른 경쟁자들에게 뒤처지겠다 싶은 생각에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저는 학교를 다니며 학업과 동시에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1차 시험은 다행히 무난하게 합격을 하게 되었고 2차 때는 좀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붙지 못하고 다행히 유예를 받은 과목이 있어 2회 만에 합격할 수 있게 되었죠. 덕분에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게 된 저는 이후 남는 시간 동안 외국어 자격증을 따기 위해 노력했고 노력 끝에 만족할 만한 스펙을 가진 전 당당하게 제가 원하는 회사에 채용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원하던 대학을 못 들어가게 된 것이 오히려 누구보다 빠르게 사회 진출과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던 저는 회사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됐었습니다. 회사 일을 하면서 직장 동료였던 지금의 남편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회사 동기로 만나게 된 남편은 제 이상형이라 할 만한 외모에 유머러스한 성격까지 갖춘 제겐 누구보다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가치관도 저와 잘 맞았고 연애를 하면서도 한 번도 싸울 일이 없을 정도로 성격이 잘 맞았던 저희는 일찍이 결혼을 결정하게 됐었습니다.
이른 취업에 결혼을 하기에는 어린 나이였지만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어려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은 동기들 중 누구보다 성실했고 능력 있었으며 제게는 누구보다 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학창시절 얘기를 들어도 늘 전교권 안에서 놀 정도로 성적이 좋았고 예의 바른 모습들을 보면 가정교육도 잘 받았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희생하고 사랑해주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겠지만 남편은 그 중에서도 어머님에 대한 존경심이 참 가득한 아들이었어요. 사실 남편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아픔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어머님이 혼자서 남편과 아주버님을 키우셔야 했는데 남편을 통해 어머님이 두 형제를 키우시며 해오신 그 고생들과 희생들을 듣다 보면 저도 어머님의 행동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먼저 떠나보내시고 어머니가 우리 두 형제 키우신다고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몰라. 안 해본 일도 없으시고 자식만은 남들 비위 맞추며 살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우리 교육에 얼마나 희생하셨다고. 어머니 배는 굶어도 우리 학원은 하나라도 더 보내시려고 노력하셨어. 거기다 출근하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도시락에 간식까지 해주시고 그러니까 나랑 형 모두 공부만 집중할 수 있었고 이 정도 된 것 같아. 누구보다 자신의 어머니를 존경한다는 남편의 얘기를 저도 자주 들었기에 어머님을 뵙기 전부터 기대를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어머님과 같이 살고 계시다는 남편의 형님 내외분들을 만나는 것도 기대가 되었죠. 남편은 취업을 하며 독립하여 지내고 있었고 장남이신 아주버님이 결혼 후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계셨어요. 제 남편은 물론 아주버님도 어머님의 고생을 익히 잘 알고 있기에 고생하신 어머님을 위해 합가를 결심했다고 하셨죠. 엄마가 혼자 지내는 걸 싫어하기도 하고 우리 형이 또 나보다 효자잖아. 그래서 결혼하면서 엄마 모시겠다고 집안 구하고 형수가 들어가서 살게 된 거야. 그래서 조카 낳고 지금까지 세 식구가 같이 지내지.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아주버님도 아주버님이지만 제 형님 되실 분도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연세를 생각하면 모신다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시부모님을 존경하고 남편의 뜻을 따른다고 해도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과도 적응해가며 살아야 하는데 서로를 이해하려면 몇 배의 시간이 들 수도 있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참 대단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저는 처음 방문한 어머님 댁에서 첫 만남부터 저를 좋아라 해주시는 어머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잘 왔다. 은선이라고 불러도 되지? 그럼요 어머님 편하게 불러주세요. 어머 그게 뭐니? 내 선물이야? 일하느라 바쁠 텐데 힘들게 뭐하러 이런 것까지 챙겨왔어?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도 처음 뵙는데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요. 아유 꽃도 내가 좋아하는 걸로 사왔네. 영우야 이 꽃 좀 봐라. 은선이 센스가 남다르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러게요 꽃이 참 예뻐요 어머니. 너 아직 여기 있었니? 얘 애미야 너 뭐하니? 얼른 가서 차나 좀 내와. 뭐한다고 여태 여기 있었어? 아니 저도 인사를 좀 하려고. 인사했으니까 얼른 들어가서 차나 좀 내와. 어머니 저는 괜찮은데요 물만 주셔도 돼요. 아니야 무슨 소리니. 손님이 왔는데 대접을 해야지. 그래 지금 우리 영우랑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네 어머님 영우씨랑 입사 동기로 만나게 됐었어요. 어머 우리 영우 회사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 아니니? 은선이 너는 아직 젊은 나이인데 벌써 사회생활하고 참 대단하다. 나는 은선이가 예뻐서도 좋지만 무엇보다 일을 해서 좋다.
능력이 되든 안 되든 젊은 사람은 밖에 일을 해야지. 살림 사는 여자들이 옛날이나 고생이지. 요즘은 다 가전제품이 알아서 해주는데 뭐 할 일이 있니? 그냥 집에서 놀고 먹는 거지. 물론 너희도 결혼하고 상의를 해야겠지만 애 낳고도 자기 커리어 이어가는 여자가 멋있는 거야. 내가 너무 앞서간다만 영우랑 은선이랑 애를 낳으면 내가 키워줄 테니 혹시나 일 못할까봐 걱정하지 마라. 네, 말씀만 해주셔도 감사해요. 형님과 제대로 인사 나눌 새도 없이 어머님 손에 떠밀려 주방으로 들어가신 형님은 얼마 뒤 거실로 찻잔을 내어 오셨습니다. 이제야 다 같이 앉아서 얘기를 좀 나눌까 기대도 했었어요. 어머님, 차 내왔어요. 근데 이게 뭐야? 여기 뭐가 묻었는데? 너는 손님한테 낼 찻잔을 뭐 묻은 걸로 내오니? 응? 저도 미처 보지 못했는데 잔 받침에 티끌이 살짝 묻어 있었나 봅니다. 어머, 죄송해요. 좋은 걸로 꺼낸다고 안 쓰던 걸 꺼냈는데 얼른 다시 해올게요. 아니에요, 형님. 괜찮아요. 그냥 먹겠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요. 아니야, 은선아. 너는 손님인데 어떻게 그러니? 예, 깨끗한 잔으로 새로 내와라. 그리고 차도 저번에 선물 들어온 걸로 제대로 된 걸로 좀 내오고. 너는 살림만 산다는 사람이 이게 뭐니? 손님 앞에서 창피하게. 아휴, 첫째 쟤는 옆에서 내가 알려줘도 늘지 않아. 우리 은선이었으면 어련히 잘했을까 싶은데 일하는 사람들은 살림도 척하면 척이잖니. 안 그러니? 어머님, 저 정말 괜찮아요. 물때같이 보이던데요. 설거지하고 말리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형님이 괜히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네요. 응? 아유, 아니야, 얘. 내가 첫째 며느리랑 오래 사니까 편한 사이라서 그렇지. 뭐라 하는 거 아니니까 혹시 은선이가 오해 안 했으면 하네. 처음 뵙는 자리였지만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드신 모양이셨어요. 다른 부분도 좋아하셨지만 특히 제가 전문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유독 좋아라 하셨죠. 아무래도 어머님께서도 한평생을 일을 하셔서 그런지 사회생활에 있어서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를 대하시는 모습이나 나중을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도 정말 좋은 시어머님이 되어주실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형님께서 어머님 눈치를 많이 보시는 듯 했고 어머님도 형님의 가벼운 실수나 행동을 가지고 흉을 보시는 게 이상했죠. 하지만 어머님 말씀처럼 몇 년 동안이나 같이 살다 보니 너무 편해서 나오는 행동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행히 저를 예뻐라 하시는 시어머님 때문에 상견례장에서도 좋은 분위기 속 부모님의 혼담을 나눌 수 있었고 결혼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하나 막힘없이 술술 풀렸죠.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3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은행 대출만 받은 채 신도시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그동안 일하며 모은 돈이 꽤 있었고 직업으로 인한 연봉 때문에 개인 대출도 잘 나와 저희 힘으로 하기로 했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그동안 서로 부모님의 고생을 모르지 않기에 결혼하는 데에도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시어머니께선 저희가 집을 구할 때 손을 벌리지 않자 엄청나게 좋아라 하셨어요. 어쩜 너희는 집도 니들이 알아서 해오니? 다른 집 애들은 번듯한 회사 다녀도 대출이 안 나와서 부모들한테 손 벌리고도 힘들다 하는데 역시 내가 첫째 며느리 복은 없어도 둘째 며느리 복은 있나 보다. 물론 저희 나이에 부모 도움 없이 집을 구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도 사실이고 그런 저희의 노력을 대견해 하시고 제 칭찬을 해주시는 건 참 감사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와 형님을 비교하듯
형님을 깎아내리는 듯한 어머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형님이 집을 안 해와서 불만이라고 하시기에는 어머님을 모시고 사니 그럴 필요가 없었고, 그렇다고 다른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기에는 형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우리 형수님 정말 착하셔. 아주 만약에라도 당신이 형수님을 괴롭히는 일은 있을 수 있는데 형수님이 당신 괴롭히거나 하대하는 일은 없을걸? 정말이야. 남 미워할 줄 모르시고 참 마음 씀씀이가 고우시지. 아무리 내가 도련님이라고 해도 형수님 만나고 나서는 거의 어머니처럼 나를 챙겨주셨다니까. 회계사 된 것도 형수님 덕도 있어. 그래서 나도 형수님한테 갚은 은혜가 산더미야. 그러니까 당신도 형수님이랑 잘 지냈으면 좋겠어. 워낙 말도 없으시고 수줍음도 많으신 분이라 그렇지 당신 먼저 다가가면 좋아하실 거야. 남편의 말처럼 제가 직접 겪어본 형님께서는 남편이 말한 것보다 더 순하고 착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형님의 배려 덕분에 저 역시도 감사한 일이 참 많았죠. 회사 업무가 바쁘다 보니 저는 결혼 후에도 시댁에 한번 찾아가 뵙는 게 참 힘든 일이 됐었습니다. 저희 일이 바빠지기 시작하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업무다 보니 아무래도 시간을 맞추는 게 어려웠죠. 물론 저도 최대한 찾아뵈려 노력했지만 노력만큼 마음을 전하지 못해 늘 죄송스러웠어요. 게다가 유독 제사가 많은 시댁 사정 때문에 더욱 마음이 불편했죠. 시어머니께선 밖에서 일하시는 게 우선이라며 저를 배려해 주셨지만 저는 저 대신에 제 몫까지 하고 계시는 형님께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형님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해 봐도 이 일 저 일 회사 일 핑계 대며 제사 한번 도와주지 않는 동서가 얼마나 밉겠어요. 그런데 참 착한 형님께선 단 한 번도 저에게 싫은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형님, 죄송해요. 저번 주에는 제사가 2번이나 있으셨다면서요? 제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매번 죄송해요.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 일하는데 피곤하게 일을 어떻게 시켜? 나야 원래 하던 일 하는 건데 힘들 게 뭐가 있다고. 괜히 미안해서 눈치 보지 마. 부엌 일도 내가 할 테니까 동서는 가서 어머님 대화 상대 해드려. 어머님이 동서 많이 보고 싶어 하셨잖아. 그래도 어떻게 매번 와서 형님만 일하시는 걸 지켜봐요. 저랑 같이 해요. 이럴 때 아니면 형님이랑 언제 또 대화하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드리는 뇌물이에요. 형님 선물. 아유, 동서, 나한테까지 돈을 써. 그냥 동서 사고 싶은 거 사지. 다음부터는 이런 거 사오지 마. 어차피 나는 집에만 있어서 이런 거 하고 다닐 곳도 없어. 아니에요, 형님. 제가 너무 고맙고 죄송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건 수고비예요. 돈 드리는 게 예의가 아닐 수도 있는데 나쁜 뜻은 아니고 매번 혼자 고생하시니까 제가 보답 차원에서 준비했어요. 형님 고생 많으셨는데 마사지라도 받고 좀 쉬세요. 다음에는 꼭 참석해서 형님 도와드릴게요. 매번 말로만 도와드린다고 했지 형님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할 방법이 없던 전 선물이나 수고비를 드리면서 부족한 저를 좋아해 주시는 형님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머님 댁에 들릴 날이 있으면 형님 선물과 수고비를 챙겨서 갔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저녁 준비를 하면서 형님과 주방에 있을 때였어요. 어머님 몰래 이번에도 선물과 수고비를 드리려고 한 순간 어머님이 그 장면을 목격하신 겁니다. 너네 뭐하니? 은선이 너 손에 있는 게 뭐야? 네? 아, 저번에 제가 형님 못 도와드렸어요. 대신 해주신 게 고마워서 선물이랑 수고비 좀 드렸는데. 뭐? 예, 너는 은선이한테 얼마나 눈치를 줬으면 은선이가 너한테 벌써부터 벌벌 기니?
네가 손윗사람이라고 애를 잡니? 어머님,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서 형님께 드리려고 한 거예요. 나 참, 은선아, 얘는 당연히 해야 할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야. 네가 오고 싶지 않아서 안 온 것도 아니고 회사 일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왜 미안하니? 네가 없어도 얘가 해야 할 일인데 네가 미안해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아무리 돈 잘 번다고 하지만 돈 아까운 줄은 알아야지. 쟤한테 줄 돈 있으면 내 용돈 좀 더 줘라. 쟤는 일 못해도 먹여주고 채워주고 내가 알아서 다 해주잖니. 알겠지, 은선아? 혹시나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형님이 불편하실까봐 늘 몰래 드렸는데 그러기를 잘했다 싶었어요. 설마 들켜도 눈치나 보겠지 했던 제 예상과 달리 어머님은 심한 말을 하셨고 괜히 제 행동 때문에 애꿎은 형님만 더 질책을 받으셨네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어머님의 행동이 별일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며느리 혼낼 수도 있고 저보다 두 분이 오래된 관계이다 보니 편하셔서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형님 잘못이 아닌 일에도 늘 형님을 가지고 구박을 하셨습니다. 한두 번이야 그러려니 해도 결혼 후 그런 광경을 종종 보다 보니 저는 어머님이 점점 이유 없이 형님을 혼내신다고 느껴졌어요. 살림과 육아만으로도 힘드실 텐데 시집살이까지 시달리는 형님이 너무 안타까웠고 저는 그런 형님을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같이 살지 않는